또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나라는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는 렌트 타이틀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매매할 때는 디드 오브 세일하고 여기에 이제 토지 증서가 디드 오브 레지스트리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렌트 타이틀이 이 나라가 아마 한 30%도 없는 것 같아요. 70%는 등기가 없는 땅들이 많고 대부분의 거래는 시골 가면 텍스 서티피케이트 내가 세금을 내 재산세를 내서 내가 이거 주인이야 이거 재산세 내가 냈잖아. 그래서 그거 갖고 그냥 거래를 다 합니다. 그래갖고 거래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제 산 사람이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면은 텍스 서티피케이트가 내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다니다가 왜냐 많은 땅들이 그 등기부등본이 없는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이제 등기부등본을 만들려면 이 나라는 각 관공서, 무니시팔이나 시티에 그 SK라는 게 거기 의회가 있습니다. 시의회, 도의회. 그 의회에서 그 땅의 그 용도 변경과 그다음에 부동산 이 타이틀을 만드는 걸 그 의회 동시의회에서 오케이를 해야지만 그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하면서 많은 시에서 돈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권리증 여기에 스쿼터 에리아나 못 사는 동네 가면은 그냥 이렇게 신문 이게 A4 용지에다 이렇게 쓱쓱 써갖고 사고 팔고 막 합니다. 이 권리가 땅도 뭐 국가 토지에다 막 집을 져놓고 살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그거 나중에 보면 그 동네의 바람가이 캡틴은 다 알아요. 그거 개똥이 집이었는데 지금 손똥이가 살고 지금은 말똥이가 수였고 이거 다 족보를 알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그 사기를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리증을 사갖고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런 권리증을 사갖고 빈민촌에다 이제 교회도 짓고 뭐 이러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는 바람가이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필리핀에서 비즈니스 하려면은 제일 먼저 바람가이 캡틴, 바람가이랑 제일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하는 것도 제일 먼저 바람가이에 가서 클리어런스가 돼요. 회사 설립이 아니라 비즈니스 영업 허가서를 받는 거예요. 시청에 가서 내 비즈니스 퍼밋을 하려면 바람가이에 가서 받아와야지. 바람가이에서 노하면 시장도 노하는 겁니다. 왜냐? 바람가이는 이 나라에 5만 한 4천 개 정도 되는데 직선제로 뽑히는 제일 낮은 직선제 정부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동경찰도 있고 동의회도 있고 동재판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갖고 동네에서 우리 바람가이에서 우리 동네는 저녁 9시에 18살 미만에도 통행금지 못 나가. 그러면 도로를 다 막습니다. 펜스로 저녁에는 낮에는 열어놨다 저녁에 해서 청소년들 못 나가게 하고 그거 안 따르면 거기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디 시골에 가도 바람가이 캡틴이 오케이 하면은 그 안에서 무슨 비즈니스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먼 데서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바람가이 캡틴이 제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업하는 바람가이 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서 이제 뭐 맥주에도 한 박스 사고 콜라에도 한 박스 사서 한 번씩 집어넣어주고 수고한다 뭐 빵이라도 사주고 갖다 주면은 이 사람들 뭐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 한국 사람 내 친구다 그러고서 굉장히 막 보호해주고 이 사람들은 조금 알아도 굉장히 아는 척 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우리가 해주면은 굉장히 장사하기고 사업하기가 좋습니다. 건물은 이제 타이틀이 있고 콘도미니엄 등기가 있고 임대 보통 임체検사하고 장기 임대 땅 같은 거는 25년, 50년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게 콘도미니엄 로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콘도미니엄 로는 뭐냐면은 외국인은 토지를 소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콘도미니엄 허가를 받은 토지를 포함한 건물과 토지는 소유할 수 있다. 제일 좋은 외국인 땅을 소유 못하는데 이 나라 모든 골프장, 골프 쉐어 A, 회원권 B, 회원권 C 세 가지로 나눠요. A는
로컬 필리핀 사람들 회원권, B는 외국인들, C는 코퍼레이션, 회사, 법인 회원권 이렇게 돼 있는데 B가 전체 회원권 1000개면은 40% 400개는 외국인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회원권은 뭐냐면 그 골프장이 예를 들어서 30만 평이면은 30만 평의 주인입니다. 이 나라는 거의 다 주주 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포비스박 옆에 마닐라 골프라고 이런 보니파시오 또 옆에 지금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 아시죠? 거기가 전에는 이제 보니파시오 육군 골프장이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홀인원을 했는데 그 육군 골프장이 이제 바뀌어갖고 저렇게 시티가 됐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골프장 마닐라 골프장은 아직도 그냥 하고 있어요. 마닐라 골프장이 가장 비쌌을 때 완시어가 200만 불이었어요. 20억. 근데 실제 거기 있는 회원들이 그 땅을 회원 수대로 나누어 보면 한 40억 정도 그 땅값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원권은 주주이기 때문에 주인이에요. 난 외국인이지만 내가 직접 주인이 아니라 골프 이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이 콘도미니엄 룰을 통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질 때 콘도미니엄 신청을 할 때 그러면 아파트도 40%는 외국인이 팔 수가 있다. 땅을 뭐 한 유니트가 땅 뭐 1스퀘어미터 소유가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저런 걸 하면은 콘도미니엄이나 사무실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 이제 새로 된 게 저희 그 아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클락에서 이 땅을 갖고 아무도 안 했었는데 맨 땅을 콘도미니엄으로 저를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갖고 외국인한테 땅을 40% 그냥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등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이 있으니까 부동산에는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몇 가지 이 나라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하면서 법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투표권, 공무원, 토지권, 소명 이 네 가지 이외에 모든 거는 필리핀 사람이랑 다 똑같이 할 수가 있고 필리핀 사람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이 공항에 들어와서 이민국에 여러분 패스포트에 도장이 이쁘게 도장 찍힌 순간에 필리핀 법의 모든 100%가 저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잘못했더니 나는 뭐 한국 대사가 아니라 나 한국으로 보내줘 나는 한국에서 처벌받을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나라가에서 범죄나 모든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출국을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법정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변호사를 대고 같이 항의할 수 있는 변호사도 있고 모든 필리핀 사람과 똑같은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난 한국 사람이니까 여기서 한문에 한국 가서 해야지 여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사관 아무것도 못 도와줍니다. 대사관은 뭐예요? 외교관이잖아. 외교관은 그 나라에 들어올 때 선서합니다. 자국 내의 일에 간섭 안 하는 목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는데 자기네 국민인데도 자국 내에 재판이 걸려있다는 걸 간섭을 하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좀 가서 좀 아는 사람들한테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지금 경찰 형사들이 10명이나 있어요. 여기에 무기도 소지를 못하고 수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같은 경찰 필리핀 사람이니까 좀 봐달라고 끼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런 그 힘이 없어요. 단지 여기 하면은 여러분들의 필리핀 로이어가 훨씬 힘이 있고 한인회가 훨씬 힘이 있고 상공회의소가 훨씬 힘이 있어요. 현지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모든 어떤 사람을 잡으려면 체포영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체포영장 없이도 잡혀가는 케이스가 저는 4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 보호받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뭐 경찰이나 검찰이 법원에 요청해서 법원에서 warrant of arrest라는 걸 갖고 와야 이 사람을 체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현장법. 현장에 이 사람을 쳤다든가 잡다든가 누가, 그거는 현장법은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장에 있는데 얘가 도망갔어. 그러면 걔는 현장에 없었더라도 쫓아가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교도소에서 도망나는 이 사람은 체포영장 없이도 잡고. 근데 우리는 그 세 가지는 좀 여러분들 안 할 것 같은데, 얘가 네 번째는 우리가 다 걸릴 것 같아요. 이민국 직원이 와서 여러분에서 한이거 좀 제 여권 좀 보여줄까요? 안 갖고. 이건 불법 외국인이에요. 그렇지?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국 사무실들이 인천이가 오늘 외국인 공단에 가서 외국 사람한테 여권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없다고 하면 바로 잡아갑니다. 여기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여기 공단의 공원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자기 여권을 안 갖고 다니고 이민청 직원이 아무 때나 불식으로 요구했을 때 보여줄 수 없으면은 이 사람은 무국적자,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 그래서 바로 잡아서 바로 이민국 감방에 갈 수가 있습니다. 가면은 일단 뭐 내 거 갖고 와서 원본을 갖고 와서 보여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방법이, 요새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에 여권을 정면이랑 그 사진 나오고 앞일단 그걸 잘 깨끗하게 찍고, 비자가 나온 데를 정면에 찍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찍고 해서 핸드폰에 있는 거 일단은 보여주면서, 그거를 그래서 웬만하면 놔주는데 또 고약한 놈 나오면 원본 보여달라고 데려가서 원본 갖고 올 때까지 또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제일 체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심하시고요. 불법 체포 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인을 하는데 살인범도 신문에 보면은 살인범이란다고 용의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에서 확정 판결 나기까지는 전부 용의자예요. 계속 마스크 쓰고 나오고 막 이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나중에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잡혀갔어요. 나는 뭐 잘못도 없는데 잡혀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 잡혀갔을 때는 임시동행 구금 한계 시간이 나는 게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맥시멈 우리가 잡혀가서 영장 없이 잡혀가면 36시간 이상을 우리를 구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난폭운전이나 상해를 입을 때는 이게 6개월 정도 징역을 갔으니까 12시간까지 나를 구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24시간.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제일 큰 범죄가 4가지가 있는데, 사형까지 가는 게 살인, 마약거래, 인신매매, 강간. 우리나라는 강간이라는 게 요새 많이 이렇게 법적으로 흐려져 있는 것 같아요. 범죄다 뭐 아니다 이런데, 이 나라의 가장 무서운 법이 강간이고, 여태까지 제가 한인회장도 오래 하면서 여기 30몇 년 있으면서 이 학생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려서 고생하는 게 강간법으로. 근데 실제 강간을 하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고소를 하고 사라져버리고 남자는 잡혀가고, 강간을 증명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여자가 없으면 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전에 한 5년, 6년씩 깜빵에 갇혀있던 학생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강간이라는 거는 내가 안 했다를 증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자가 난 당했다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조사하는 것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조심할 게 이거. 특별히 집안에 있는 메이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계획적으로 그런 거를 하면은, 남자는 꼼짝없이, 일단은 나는 강간당했다 여자가 하면은 경찰은 무조건 잡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뺌을 해도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잡아요. 이단은 사형이야, 사형. 그리고 마약 거래는 이것도 사형인데 마약 복용은 경범죄예요. 그러면 마약 피부 이런 거는 경범죄인데 마약을 사고 파는 거 이거는 아유 사형감. 인신매매 여러분들 인신매매는 안 하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데 야 연준 나 한국에서 장가 못 가는데 너 거기 필리핀 여자들 많잖아 좀 소개해줘. 그래서 어떻게 하고 한국에 있는 촌에 있는 친구랑 여기 필리핀에 있는 여자랑 결혼을 자기가 소개를 시켜줬어. 여자가 결혼을 해놓고 갔어. 근데 여자가 갔더니 시골에 가고 맨 반농사만 하고 이거 결혼인지 이게 종으로 왔는지 몰라갖고 어느 날 집 사갖고 도망으로 필리핀으로 와버렸어. 와갖고선 정부에 가서 나는 인신매매 당했다. 결혼이라는 용도로. 누가 소개해줘? 그 한국 여친구가 소개시켜줬는데 그만큼 인신매매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선한 목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엄하게 돌아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졸립이나 맥도날드에서 뭐 이렇게 필리핀 애들이나 이렇게 접근해온 애들한테 뭐 소개시켜주고 있다가 경찰들이 좀 짜고서 확 좁혀갖고서는 너 이 사람 얘 인신매매 하려고 그래. 지금 뭐 여자애가 나 인신매매 당할 뻔했어요. 그럼 이거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근데 36시간까지밖에 못 잡아요. 저건 뭐냐? 나를 잡아가 놓고 저 시간 전까지 나에 대한 조서를 꾸며갖고 재판에 넘겨야 돼. 그리고 넘어가서 거기 나오면 나는 뭐 1년이고 뭐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안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혀가면 딱 시간을 봐야 돼. 지금 몇 시니까? 저 시간 지나면 나 임시 동행 시간 넘었으니까 나 풀어달라. 나 몇 시에 왔는데 지금 24시간 넘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당황을 해요. 그러게 안 되면은 누굴 통해서 로이어를 빨리 불러갖고 와서 하면은 바로 풀어줍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서 그냥 계속 잡혀 있는 거야. 우리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사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법인은 태어났는데 관리를 해줘야 된다 해서 아까 납세번호 먼저 하고 세기나 DTI 넣고 법인 등록하고 은행 그다음에 은행을 열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퍼미트를 바람가이랑 시청에서 와서 영업을 하고 연말이 되면 국세청에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매년마다 GIS 애뉴얼 리포트를 다 내고 이거를 다 해야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회사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많이 어렵지. 옛날에는 전부 CPA나 특별한 사람한테 부탁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많이 전산화가 돼가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거기에 이제 DTI에 아까 1인 법인 설립 후에 이제 설립은 되는데 거기 회사로 인해서 내가 비자를 받을 수가 있냐 이게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노동부에서는 오케이 자기는 노동부 가서를 발급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이민국에 이민국에서는 노동부 가서 받아오면은 우리가 니네 그 니 지금 등록한 DTI 회사로 너 이거를 고용 비자를 우리가 발급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 AP가 아까 얘기했던 자격증이 갖고 있거나 뭐 재무부에서 뭐를 이걸 갖고 와 이런 서류들을 아까 경공사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가이 클리어런스나 회사 이 비즈니스 퍼미트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색 하나를 갖고 마카티에다 내가 여기서 사무실 내야겠다면 마카티 시청에 가서 비즈니스 퍼미트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다바오에 가서 또 해야겠다면 그 셀을 똑같이 갖고 다바오 시청에 가서 다바오 매회한테 나 니네 동네 와서
또 비즈니스에 그럼 거기서 또 비즈니스 퍼미트를 받아서 또 거기서 색은 하나 갖고 전국을 다 다니면서 쓰는 겁니다. 색을 뭐 따로따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영업하는 데 가서 돈 내고 하는데 이게 비즈니스 퍼미트 이런 것도 이제 받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텍스를 애니얼 텍스를 내고 GIS를 합니다. 근데 비즈니스 퍼미트도 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마니라 시청에 받는데 1년에 한 30만 페소 정도를 시청에서 저걸 내더라고요. 근데 작은 회사들은 한 2만 페소, 3만 페소 정도 보통 기본으로 듭니다. 이 세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면 좋겠어요. 운영을 할 때 우리나라는 세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세,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서 이런 관세, 교육세, 뭐 이런 에너지세, 뭐 이런 보통세 이런 게 있는데 이 나라는 지금 내셔널 국세가 인컴텍스, 소득세, 그 다음에 위드홀딩 텍스, 원천과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퍼센티지 탁스, 이런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세는 아까 얘기한 재산세, 그 다음에 주민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금을 여러분들이 계속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이 많이 내렸고 원천과세하는 옛날에는 15,000페소가 기본임금의 직원들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걸 바뀌면서 25,000페소 정도 밑에는 세금을 이제 필리핀 사람 안 냅니다. 그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와서 모든 대학교 등록금은 다 많이 필리핀 사람들 안 내고 다니는, 그게 일반 사립대학이 아니고 공립대학은 안 내게 돼 있죠. 법은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숫자에 갈것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듯이 때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가 하나에 만든 어떤 규칙이 전혀 변하지가 않으면은 많은 직원들이나 운영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갖고 이러한 것을 또 여러분이 바꿔나가길 바라고요. 이상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필리핀에 사는 필리핀 사람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 좀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이 사람들의 장점이라 그럴까, 단점이라 그럴까. 이 사람 필리핀 사람은 컴플레인을 안 하는 민족입니다. 제가 34년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도 봉급을 올려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직원들이 없어요. 제가 알아서 옮겨주면 하고 그냥 이렇게 가고, 자기가 앞에 나가서 막 손들고 하면 자기가 불평하는 자도 찍힐까봐 누구 자꾸 등 밀어가고서 네가 가서 얘기하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혁명이 그렇게 많지가 없어요. 앞에 나가서 돌을 만지려는 사람은 없고 나무 뒤에서 그냥 라이딩 온 해갖고 뒤에서 갈라지다 보니까 투쟁이나 이런 게 많이 없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저희가 볼 때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보스를 굉장히 자기가 충성심을 해주는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같이 살 줄을 모르고 그냥 이게 좀 내력에 다하고 천대하게 대해서 자기한테 그런 게 오지. 굉장히 여러분들이 저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첫 직원을 하면은 제가 운전사를 해도 제일 먼저 가는 게 그 사람이 사는 집을 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애가 내 차를 몰고 다니고 그 집에는 어떤 가족 관계가 있고 이런 거를 다 자기가 내가 알면은 걔가 갑자기 도망가거나 살갑거나, 여기서 도망가면 섬이 질척인데 어디가 도착죠. 그래갖고 한 사람 관계가 이 주위의 가족들을 나를 다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 가족 때문에 함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만 알고 있지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뭐도 모른다 그러면 쉽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원을 같이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그 직원의 개인의 사생활을 많이 얘기를 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제가 작년 그동안에 하려다 못했지만 작년부터 했던 게 저희 회사는 좀 회사가 잘 돼고 보너스를 많이 줘요. 그래서 1년에 한 17months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1700% 정도를 저희가 공급 주는데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직원들한테 부모 아니면 부모 승 배우자를 다 이렇게 연락처를 달라고 해갖고 저희 회사에서 부모들한테 큰 돈이 아니지만 10,000페소씩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레터를 같이 당신 아들이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회사에서 몇 년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근데 실제 보니까 부모가 자기 애가 어디서 일하는지도 잘 모르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고 근데 제가 그걸 했더니 엄청난 부모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레터가 오고 직원들도 자기 부모한테 굉장히 떳떳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서로 감사함을 느끼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면은 뭐 사기치고 뭐 이런 거 도둑놈은 10명의 경찰도 못 잡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가 자기가 지켜나가고 함께 커가겠다는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이 단점도 굉장히 많죠. 변명도 많이 하고 약속장 안 지키고 여러분들 필리핀 직원들이나 같이 있는 사람들이나 거래처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오케이 근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는 오케이 해도 꼭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내일 오후 3시까지 저는 시간을 꼭 잡습니다. 시간을 잡지 않으면은 가서 아직도 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 그럼 끝이에요. 네가 언제까지 해달라고 했냐 하는 식이에요. 나는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는 항상 대충 상사가 해달라고 하면 눈치 보고 이거 굉장히 급한 거 같기도 하고 알아서 빨리빨리 하자고 자기 거 치워놓고 근데 얘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일을 부탁하거나 필리핀 사람이나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reply by what time 이걸 정확히 집어넣고 직원들도 그렇고 운전사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 돼서 안 되면 바로 체크를 해요. 왜 5시인데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시간 박아놓고 한 2번 체크 안 하면 저 친구 우리 체크하다 그 다음엔 아예 시간을 바꿔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은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관계나 일하는 시스템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이런 거 필리핀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큰 소리로 얘기하고 남이 하는데 굉장히 반대하고 막 나서는 사람들 무시하는 거 자기 앞에서 다른 필리핀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 그 다음에 별로 높지 않은 지가 사장님처럼 막 이렇게 하거나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 필리핀 사람은 제일 싫어해요. 그 사람 없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당장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감정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거, 냄새, 빨리 얘기하는 거, 잘 대처하는 거, 뭐 우리가 어학이 짧으면 yes, no 막 이렇게 물어 대답을 막 푸시를 하는 때가 있어요. 이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 그냥 yes, 근데 돌아서 나중에 뭐 yes가 아니에요. 그냥 I try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필리핀 분 아까도 그 이관수 회장님이 얘기했지만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남자들 그 빠롱을 하나 신고 뒷바람다 어디 가나 정장이기 때문에 회사 조직은 뭐 일반적인 조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요새는 점조직에 갖고 이런 조직보다도 팀제로 나가는데
회사라는 거는 내가 먼저 혼자 시작하지만 내가 일이 많아지면 한 사람 더 넣고서 내 일을 나눠서 하고 또 일이 많아지면 걔 밑에 또 누굴 붙여주고 하면서 조직은 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아직까지도 모든 걸 다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거는 이렇게 커가서 나중에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손을 좀 놔도 회사가 돌아가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조직이 있고 회사는 경영 이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페덱스 같은 데는 people service profit 이렇게 해서 심플하게 돼 있고 유대인들은 공동체가 먼저 회사는 하나의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소통이 돼야 되는 그런 단체가 됐어요. 우리가 회사 운영하면서도 이 컴피티션이라는 요새 유행어가 있죠. Cooperation and Competition. 이게 제일 좋은 예가 삼성과 애플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대 한진해운이 몰락을 했어요. 그전에는 한진과 현대가 둘이서 이렇게 하면서 해운업계에서 한국에서 했는데 현대가 몰락하면서 한진이 몰락하면서 현대 혼자 남으니까 현대도 지금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경쟁자도 없고 혼자서 한진이 있었을 때 현대는 같이 뜨는데 지금 선박에서는 나가고 이거 비슷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프레너미 뭐 같아요? friend and enemy.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주위에. 그래서 함께 성장하면서도 굉장히 있는 친구, 프레너미나 그 컴피티션이나 이거가 기억을 하면서도 내가 정말 얄미우면서도 내가 좀 배워가야 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동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외 나오면 혼자 일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지푸니 값도 얼마 모르는데 무슨 장사를 해요? 수도세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장사를 하는데 현지 사정은 현지 사람이 제일 많이 알아요. 문화도 알고 언어도 알고 우리는 단지 돈이 좀 있고 기회를 좀 볼 줄 아는 눈이 있지 실행은 현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사람이 한국에 식당 보면 한국 사람은 식당은 항상 4사람이 모였는데 다 자기 식당 100%씩 갖고 하는데 중국 사람은 한 식당에 25%씩 4개 식당을 같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는 자기 친구가 나 식당 차렸어 해갖고 이 사람이 친구가 100명인데 여기 가서 한 번씩 먹어줘야지 하는데 100사람이 없는데 여기 나 식당 차렸어 했는데 100명씩 400명이 이 4개 식당에 다 와서 먹는 거예요. 이것도 네 식당이야? 이 식당 드릴 거야?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